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 포인트가 대소 비교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 각각의 그래프 개형들을 어떻게 그려서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그래프가 더 값이 큰지를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 핵심적으로 봐둬야 될 건 0,1을 지난다. 점근선 있고, 그다음 뭐 단조 증가 함수이다. 이 정도만 생각해주면 될 거고,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1,0을 지나가고 점근선이 있고, 이것도 단조 증가 함수, 뭐 단조 감소 함수 이런 식으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기억해주고, 지수로그 함수의 출제 포인트가 대소 비교라고 했잖아. 대소 비교에는 두 개가 중요해.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점근선, 그 다음에 값을 가질 수 있는 범위. 예를 들어서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양수인 범위에서만 정의가 되잖아. 그죠. 이게 이제 문제에서 실수를 되게 자주 유발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범위를 체크를 해주거나 따로 네가 적어서 표시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대소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그 다음으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이제 세 개 기본 함수에다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 절대값 함수, 뭐 대칭이동, 역함수. 이제 이런 것들은 메인은 아니지만 뭔가 에피타이저 아니면 뭐 부메뉴 그런 느낌이고, 뭐 절대값 함수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 네. 첫 번째는 이제 함수 값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x축 그냥 여기다 대칭하면 돼. 맞지? 네, 그죠. 올리면 되고, 이제 x에다가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는 y축 대칭해주면 돼. 그죠. 원리는 되게 간단해. 이 두 개 그래프는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역함수도 아까 네가 말했던 것처럼 그린 거 되게 간단하잖아. 이제 원래 함수 주어져 있으면 y는 x 그려주고 데칼코마니 찍듯이 접어주면 돼. 간단하잖아. 그쵸.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함수들을 추가적으로 네가 다 알고 있으면 기본 함수가 조금 변형이 되더라도 문제 응용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그 그래프들을 기본으로 해서 뭐 숫자가 바뀐다든지 앞에 상수가 곱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숫자가 더해진다든지 그 평행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절대값을 씌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변형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죠. 그런데 선생님 더 많은 책을 봐야 되나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제대로 정리를 해둔다면 다른 걸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 특별히 안 해도 돼요. 즉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만이라도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그런 단원에 있는 그래프만이라도 좀 익혀둔다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볼게. 네. 자, 이 문제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네. 이건 어떤 형태의 그래프지? 지수함수, 증가함수 그래프 형태겠죠.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보여줬던 기본 개념에서 둘 중에 어느 걸 나타내는 거지? 네. 지수함수가? 네. 여기선 A가 2니까 1보다 크니까 첫 번째 그래프가. 맞아. 이제 이 형태의 그래프를 보고 그대로 그려주면 돼.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면 간단하게 내가 그려볼게. 자,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X축이랑 Y축, 그 다음에 원점 표시를 해줘야 헷갈리지 않아.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0,1을 지나지.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0, 뭐를 지날까? 원래 1을 지나야 되는데 A가 곱해져 있으니까 아마 0,A를 지나잖아. 그렇지, 맞아. 0,A야.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0,4랑 B,16을 지난데, 네. 그럼 A 값은 4로 나오겠지? 네. 그러면, 자, 이 그래프는 Y는 4 곱하기 2의 X승이야. 네. 그럼 이제 이게 B,16도 지난데, 네. 그럼 B의 값은 뭐가 될까? 2의 B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B는 2가 되겠죠. 그렇지. B가 2가 돼.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죠. 그렇지.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을 익힌 개념 따라서 그려주고,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찾으면 돼. 네. 오케이. 이때까지 이제 진우랑 내가 다뤘던 거는 이제 기본적인 1단계 그래프 그리기 유형이야. 기본적인 개념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래프를 보고 그거랑 똑같이 따라 맞춰서 그리기.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래프 형태로 바꾸는 연습이 또 필요해.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진우한테 숙제를 하나 내주려고 해. 진우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 중에서 한번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느 건지 한번 찾아보고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서 다음에 가져와서 보는 걸로 하자.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기숙사로 돌아오자마자
그래프 그리기 삼매경에 빠진 진호군. 더 나아가 그래프로 나타내기 어려운 문제들을 찾아 풀어보는데 역시나 쉽지 않았던 걸까? 2차 멘토링 시간, 멘티에 폭풍 질문이 쏟아졌다. 밑이 다른 지수함수의 부등호를 비교하는 문제여서 일단 밑을 맞춰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일단 4와 2분의 1을 2로 맞춰주고 4는 2의 제곱이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밑을 맞춰주고 나서 부등호 비교를 했거든요. 부등호 비교를 했어. 근데 이게 제가 원래 같았으면 3점짜리니까 부등호까지만 하고 이제 2차 방정식으로 그냥 끝냈을 텐데 지금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나 아직 못 그려보려 했는데 이제 지수에 2차 항이 있고 이제 뭐 마이너스 4가 있고 하니까 아직 그리기 어렵다. 네, 사실 힘들었어요. 이건 합성함수 형태거든. 네. 자, 이거는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를 두 개를 합성한 거잖아. 네. 그럼 일단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모두 그려서 생각을 해줘야 돼 처음에. 네. 일단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해보자. 자, y는 2x에다가 이걸 넣은 거지.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1이 되도록 만드는 x 값은 0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 0이 되는 값들은 0이랑 2지. 네. 그럼 0이랑 2일 때 이 합성함수는 1을 지나는 거야. 네. 오케이? 1을 지날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왼쪽으로 가면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지. 네. 그러면 y는 2x에서 무한대로 작아지면 어디로 0으로 가? 수렴하기. 0으로 수렴하겠지. 반대쪽에도 똑같이 가겠지. 네. 여기도 한없이 무한대로 작게 가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처음에 부동호를 비교해 주는 게 요거잖아. 네. 그러면 여기다가 1을 그어가지고 이 사이 값이 답이 되는 거지. 간단하지? 그러면 굳이 계산할 거 없잖아. 이 값 두 개 알지? 네. 이렇게 풀면 돼. 이런 원리가 있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그래프가 여러 개가 나오면 혹시 그 어떤 걸 먼저 어떤 걸 정확히 그려야 되는지 혹시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자, 미지수가 색인 방정식을 풀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하지? 3개가 필요하겠죠. 그래. 그럼 미지수 2개인 방정식을 풀려면 2개가 필요해요. 자,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자, 문제에서 이제 식이 3개가 주어졌으면 그래프는 아마 3개를 그려야 될 거고 네. 식이 2개가 주어졌으면 그래프는 2개를 그려야 될 거야. 네. 자, 이제 그래프를 또 그릴 때도 식을 보면 이제 뭐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좌변, 우변에 또 2개의 식이 있을 거잖아. 이 2개를 따로 그리면 네가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좌변을 우변으로 넘기든 우변을 좌변으로 넘기든 최대한 하나의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 알지? 근데 혹시 이 B79번 같은 문제를 보면은 이건 아예 이 두 그래프 사이에 접점이 없어서 등호나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그래프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것도 방금 말한 대로 일단 2개의 그래프를 네가 총 그려야 될 거야. 식이 2개니까. 네. 이제 그러면 위에 있는 그래프나 밑에 있는 그래프 2개 다 한쪽으로 식을 넘겨서 일단 각각 따로 그려줘. 네. 따로 그려준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합치는 기분이랄까? 이제 하나의 좌표평면을 그려서 네가 위에 그린 2개의 그림을 거기다가 그대로 옮겨주면 돼.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뭐 다른 문제 풀듯이 뭐 접점을 찾든지 뭐 영역을 찾든지 범위를 찾든지는 이제 그때부터 판단하면 되는 거지. 3단계는 이제 그래프 개형. 이제 어떤 유형의 그래프가 나오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 단계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총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접근해야 하는 4가지 과정이 있어. 성현군은 그래프 개형을 유추해 풀어야 하는 문제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파악했다. 그런 다음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주어진 식을 토대로 그래프 개형을 그렸는데 이때 함수의 개수와 함수들끼리 관계를 체크, 최대한 세심하게 그렸다. 마지막으로 조건을 대입해 그래프를 꼼꼼하게 분석, 구해야 하는 값을 찾아냈다. 특징적인 그래프들을 이제 네가 공책에다가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해. 네가 배운 2개의 함수가 더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네가 배운 2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게 있을 거야. 세 번째는 네가 배운 그래프가 역수로 뒤집힌 경우가 있을 거야. 분수 형태 있지?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네가 배운 2개의 함수나 여러 개의 함수가 합성함수 형태로 돼 있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별로 그리다 보면은 그리는 공식 같은 게 아마 나름대로 보일 거야.
이런 걸 연습을 해서 터득하는 게 필요해. 이제 나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한번 보여주면 자 봐봐. 성현군은 기본 함수들의 그래프 익히기와 주어진 식을 변형해 그래프를 그리는 단계의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자 여러 개의 함수가 섞여 있는 고난도 문제에 집중했다. 와, 근데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접하면서 알게 된 다양한 유형의 그래프 개형을 노트에 정리하고 자주 복습을 했는데 특히 문제를 풀다가 풀이 조건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신이 정리한 노트를 활용. 풀이 힌트를 얻거나 그래프 개형을 살펴보는 등 개념을 다시 점검했다. 그래프를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기본적인 그래프 말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해왔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프에 대한 집착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다른 친구들이 알아듣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래프로 풀고 그래프로 이해하는 개념은 그래프로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그 외의 것들까지 전부 다 적용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들을 풀다 보면 여러 가지 그래프를 접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래프를 그려볼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멘토멘티 하는 게 아니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혹시 어떻게 제가 그린 그래프가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블로그를 찾아가서 들어가 봐도 되고 이런 블로그에서는 이제 뭐 그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 것이다 정도 설명해 주는데 좀 이제 되게 독특하게 생긴 그래프들 있잖아요. 이때까지 봤듯이 이제 그런 그래프들은 좀 뭐 어플로 봐도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그래프를 이제 수식만 입력하면 그려주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따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깔아가지고 한번 입력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다. 사실 기대했던 대로 되게 신선했고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는 공부법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제가 스스로 해야 될 텐데 이제 오늘 멘토링 했던 거 다 기억나서 공부법도 찾고 적용도 하고 기출도 풀고 그래서 수학 1등급 맞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뤄내려는 강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큰 꿈을 키워나가는 성현군. 그의 인생이 밝게 빛나기를 응원한다. 성현형이라고 해요? 그렇게 딱딱하게 안 해도 돼.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왜 그러세요?